5분 인문학.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다는 9가지 신호. 시작합니다. 배신은 정말로 힘든 경험이며 아무도 겪고 싶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배신은 감정적인 파괴를 일으키며 극복하는 데에는 수개월이나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사람을 믿었다가 깊은 아픔을 겪게 되죠. 하지만 다행히도 배신의 징후를 알아차리고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실제로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유해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우리의 삶을 촉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람들은 친구, 가족 또는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배신을 할 사람이 보여주는 명백한 행동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다는 9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들의 행동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반응을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는 미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즉각적인 우려거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말싸움을 하거나 불평을 자주 하는 등의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여러분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의 변화는 배신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화 중에 상대방이 멍하니 무표정하거나 이전과 달리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자주 한다면 그것은 배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심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멀어지는 것은 배신을 앞두고 있다는 흔한 신호입니다. 특히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거나 자주 만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배우자인 경우 퇴근 후 집으로 오지 않거나 가능한 한 여러분을 피하거나 관계 외적인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등 멀어지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휴게실에서 여러분을 피하거나 옆에 앉지 않거나 더 이상 점심을 함께 먹지 않거나 서로 마주칠 때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주변에 누군가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과 별개의 삶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서서히 과거로 사라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고 있으며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과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너무 착하게 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말로 착하고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착한 경우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부탁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짜이고 조작적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여러분을 속이고 신뢰하게 만들지만 나중에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착함은 파리에게 달라붙는 달콤한 덫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꾸준히 관찰하고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소셜미디어에서 차단합니다. 누군가가 소셜미디어에 오랜 기간 동안 게시물을 올리지 않은 것을 눈치챘을 때 그들의 페이지를 방문하면 당신이 차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 이는 여러분의 친구나 파트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계정을 삭제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너무 빨리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상한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는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어떤 이유로 차단되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핸드폰을 감추는 행동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친구나 연인에게 핸드폰을 공유하는 것에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핸드폰을 너무 조심스럽게 다루거나 방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이전에 그렇지 않았을 때 이는 의심의 여지가 있죠. 누군가가 배신하려고 한다면, 아니면 이미 배신했다면 그들은 자신의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매우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밀번호 변경, 별도의 방에서 전화받기, 문자를 할 때 화면을 보이지 않게 하기, 알림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핸드폰에서 무언가를 숨기거나 여러분에게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여러분이 알고 싶지 않은 정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6번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대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일부는 분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배신에 관해서는 솔직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을 상처 주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소문을 퍼뜨리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안에는 아마도 어떤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문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변형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친구나 파트너에게 언급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7번째, 그들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평소에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배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는 아마도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쓴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외에도 중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애매한 관계에 가까운 파트너와 상대하고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지, 끝낼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에서도 진실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이 없다면 거짓말, 배신 그리고 불행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8번째, 누군가가 고의로 여러분을 제외시킵니다.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정상적이며 항상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나 가족 중 누군가가 여러분을 일부러 소외시키려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함께 즐겼던 모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여러분이 배신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커피를 함께 마시지 않거나 금요일 밤 모임에 초대받지 않는 것, 또는 단순히 대화에서 배제되는 것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신호이며 또한 그들이 여러분에게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소외된다는 느낌은 끔찍하며 처음에는 심지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9번째, 대화 중 비하, 괴롭힘, 경멸이 포함됩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가지면서 소통 대신 여러분을 비하하거나 괴롭힌다면 이는 잠재적인 배신의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이전에 친절했던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말로 비열한 행동을 취할 수도 있지만 괴롭힘은 간접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을 한계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중심적인 성격 장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말이나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신에 직면했을 때는 보복하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입으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싶어지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치는 마음가짐입니다. 배신자의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안녕을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은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싫다는 사람을 굳이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좋아해 줄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